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합의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공수처 설치가 17년여 만에 결실을 눈앞에 둔 것인데요. 4+1 협의체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용훈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용훈 변호사입니다. 예. 자, 우선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두 개 법안은 쉽게 말하면 검찰의 권력을 나누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안이고요. 여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은 공수처장의 임명인데요. 예.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을 하고, 여중에 대통령이 1명을 선택을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수사 대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거쳐서 전반에 이루어지고요. 다만 기소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한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수사 범위에 배형 참사 등 대통령을 정하는 중요 범죄를 추가한 부분이 이번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패스트트랙에 원래는 이 백혈연안, 권은희안 두 가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 백혈연안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백혈연안으로 주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권은희 의원께서 주장했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라든지 공수처장 임명 직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규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심의위원회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공수처장이 바로 기소를 결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해당 담당 수사검사가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아마 공수처장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권은희 안에 기소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포함해서입니다. 이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정말 그런 우려가 남아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는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좋다고 보는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예. 다만 이제 기소심의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아마 이제 두 가지 부분이 고려돼서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수처에서 만약에 불기소를 하게 되면 관할 고등법원에 바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특례 제도와는 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심의를 담당하는 그 위원들이 되게 이제 비전문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의 배심원들처럼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하고 증거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두 가지가 아마 의문이 있어서 빠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이번에 그 공수처 설치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 이 말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의 탄생은 기존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공수처가 등장을 한 건데,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당께서는 이 정치적 독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의 하명 수사에 의해서 공수처가 움직여진다면 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행위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직무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은 어떻게 임명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공수처장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되는 것이고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는 것이죠. 이제 공수처 내에, 공수처라는 기구 내에 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행정처 차장이라든지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이렇게, 물론 또 공수처장, 차장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 인사위원회가 검사를 대통령께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청문회도 거치죠? 공수처 검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요. 공수처장만 인사청문회, 처장만 있죠. 예.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네. 이렇게 되면은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7명 중 6명 찬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나오면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명이 안 되는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스럽긴 한데 일단 뭐 국회라는 게 여와 야가 합의해서 결국에는 이루어 나가는 정치적 영역이니까 그 부분을 결국에는 합의해서 나가는 민주주의 정신이니까요. 그 부분은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정치가 협의의 예술이라고 표현도 됩니다만 이번 국회 보니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예,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죠? 이것도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공수처 추천위원회 국회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변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각부 노인과 국회의 추천을 거쳐서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 몫을 좀 더 늘리고 대신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장관 쪽은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얼마 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에서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원하던 것은 다 빠진 겁니까? 검찰에서 원하던 것은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일단 일정 부분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직접 수사 범위가 조금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직접 수사 범위가 좀 늘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성취한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직접 수사 범위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닌가 조금 넓혀주는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첨단 범죄 뭐 이런 것인데요. 나머지는 경찰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그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좁혀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힘을 좀 빼야 된다. 그 중에서 기소 독점, 기소 편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이번에는 전혀 못 건드렸던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겠죠. 사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신설되는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부득이한 부분은 지금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기소권은 결국에는 현재의 검찰이 가지게 되고, 현재의 검찰이 그 기소를 위해서, 일정 부분 공수처를 또 지휘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정치적 독립을 보장을 받으면서 그동안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로 공수처가 탄생을 했는데 그 견제하고자 탄생한 공수처가 지금 견제를 받으려고 하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권을 부여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걸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는 제한적으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한정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수사권만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장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거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제 경찰이, 지금 현재 영장 청구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권, 이런 영장 청구, 강제수사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요. 그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경찰이,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행 법률에 의하면은 검찰을 통해서, 예.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검찰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구조인데. 지금 그렇죠. 지금 만약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함에 있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이걸 영장을 막아버리면 부당하게 막았을 때 이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도 그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 경찰은 다른 어떤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고검에다가 지금 영장심의위원회를 넣어서 추가를 해서 신설을 해서 여기서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 변호사님이 또 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건 또, 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사실은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또 완전한 견제장치가 이루어진, 또, 지금의 또, 공수처가 조금, 규모가 기존 합의안보다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은 50명인데 25명. 예. 저는 좀 더 완벽하게, 공수처가 규모나 조직도 있으면서 다만 견제도 받는 그런 기구로 이상적인 기구로 탄생을 해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다만 지금 현실적인 한계가 그렇게까지 완성된 안을 나가기는 힘드니까 지금 한에서도 지금의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이고 이 선에서 출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패스트트랙 올라온 법안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수사 환경, 기소나 수사나 기소에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실효적인 견제장치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개혁 법안에 의하면은 특히 공수처 법안에 의하면은 어쨌든 판검사를 수사하는 새로운 별도의 공수처라는 기구가 설립이 돼서 직접적으로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을 견제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기존보다도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권한을 가져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수사 기소 패러다임이 전개되지 않을까. 다만 저는 기존 검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또 공수처에서도 나타날 우려는 있습니다. 만약 그런 우려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또 보완하는 또 개정 작업이나 입법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인 정영훈 변호사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옵니다.